먼저 사건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언 유착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수사 중단 그리고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만 중앙지검에서는 아직은 중단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사가 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장 정진웅 부장검사가 현장에 갔습니다. 휴대전화 유심 카드 압수수색하러 왔습니다. 압수하러 왔습니다. 영장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인한테 전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내 전화로 하세요. 그런데 전화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그 변호사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전화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풀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충돌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 주장에 따르면 그때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서 자기에게 달려왔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 그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주장은 휴대전화를 풀어서 뭔가를 삭제하고 그럴 움직임이 보여서 바로 압수에 들어갔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방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진웅 부장검사 주장이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내가 당했다. 변호인과 통화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 상황을 촬영한 화면도 없고 녹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 관계가 궁금한데 두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피의자로 돼 있죠. 예. 그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돼 있고 이제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해당 사건의 수사하는 부의 부장이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보통 부장이 직접 가지는 않는데 이제 검사장이 피의자고 압수수색 대상이다 보니까 아마 직접 이걸 예의상 직접 갔는지 아니면 그 한동훈 검사장의 직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갔을 때 압수수색을 제대로 못할까 봐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갔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쨌든 현직을 떠나서 한 사람은 피의자, 한 사람은 수사하는 부서의 부서장이죠. 예. 지금 그 피의자 또 수사팀장 이 관계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특별히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쪽에서 좀 주목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인데 이성윤 중앙지검장과도 또 매우 밀접한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근무처가 같았다는 소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검찰 내부에 알려진 외부에서 볼 때 역학구도로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은 어쨌든 현 검찰총장과 같이 국정농단 사건을 같이 진행을 했고 예. 중앙지검 일대 3차장 검사로 그 전반적인 지휘를 다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중앙지검장이 그 현 검찰총장이고요. 그다음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현재 중앙지검의 부장이지만 어쨌든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는 뭐 같이 근무한 연이 있다. 예. 그래서 상당한 라인으로 이제 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의 라인이다. 예. 그건 이제 뭐 외부적 시각이고요. 어쨌든 예. 확인된 바는 없고 다만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조금 시기적으로
민감하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그거죠. 어쨌든 수사자문회의에서 수사심의회의에서 수사 중단해라 이렇게 나온 이후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점 때문에 아마 좀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김성환 평론가 지금 뭐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런 권고를 했더라도 수사팀이 그거는 이제 뭐 꼭 받아들여야 될 의무는 없는 거니까 일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장 소환 요청했는데 소환도 불응했다고 하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정식으로 지금 압수 절차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냥 주면 됐을 건데. 떳떳하다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이제 이번 일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추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팀에서 계속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나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도 조사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유심칩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심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심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도 좀 찾아보니까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전화번호. 왜냐하면 그건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이나 이런 건 말고 문자로 보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인 이 전화번호 부 내용.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휴대전화 압수하고는 전혀 다른 거군요. 휴대전화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한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지만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하도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사장이잖아요. 검사가 적도 아니고 검사장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럼 부장검사가 찾아와서 이러이러 여차저차 하고 유심칩을 좀 압수수색을 영장도 보여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읽어주려고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수사에 협조하면 떳떳하면 협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협조를 못 합니까? 그 휴대전화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만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 추정이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잖아요. 특수통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에 있는 내용을 지우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뭐 오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것들을 행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을 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초기화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은 거죠. 네네. 뭐 그런 점에서 그 초기화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뺏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한동훈 검사장 아닙니까?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백을 입증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 이상의 더 이상의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매우 어떤 저의가 있는 그런 수사로 인식하고 있지요. 심의위원회 출석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에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은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고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요. 그래도 현직 검사장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참 이례적이고 듣기 힘든 일입니다. 신성범 의원. 네, 그렇죠. 근데 좀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장의 예언처럼 자기 신분이나 예언처럼 돼가는 꼴이 되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은 맞아요. 수사심의위원회가.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제3자로 이루어진 15명이 나와서 하나씩 의견을 제시해갖고 10명이 이것은 그 기자가 문제가 있지 한동훈과 공모혐의는 아니다라고 해서 한 검사장에게 검언유착이 아니다. 그래서 강요 공모는 아니라고 이제 줬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려줬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지검, 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런 객관적인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제3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 여기서는 중단하는 게 맞아요. 그 권고를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무리하게 다시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그래서 수사 결대로 수사해야 한다라고 그 사인을 그 서울중앙청에 보낸 거죠. 그래서 계속 하라는 지시를 일종의 지시를 한 건데 저는 무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검찰 초유의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엉키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고 억지 수사의 결론이 뭐 이제 빚어낸 총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다. 그리고 이건 조직적으로 본다면 검찰이라는 큰 조직의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몰락의 저는 그 상징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변호사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가 얘기한 대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초기화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이제 빨리 압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증거를 이렇게 인멸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혹시 위법한 일입니까? 위법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증거인멸이 바로 그 현행범이죠.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예. 근데 본인이 불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증거라는 것이 본인의 휴대폰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압수수색의 주된 점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혐의도 있지만 이동재 기자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뭐 특정인을 압박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검찰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와 연관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유지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아마 검찰도 조금 걱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동재 기자에 대한 증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 있어서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면 범인이 아니지만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면 그건 또 범인이거든요. 현행범이 될 수 있어서 그건 뭐 추후에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건 서로 그 현상을 상황을 오판했을 수도 있지만 다소 좀 그 수사팀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은 압수해가지고 포렌식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심칩을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7월 23일이에요. 7월 23일 날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7월 24일 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중단 권고가 나와요. 그 뒤에 지금 집행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범행에 대한 증거 수집보다는 그 이후에 증거인멸 내지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다른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걸 지금 압수수색을 집행했을까? 그것도 집행하는 과정이 다소 이 서로 간에 충돌이 있을 정도로 약간의 감정이 서로 섞여 있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그런 거 굳이 안 밝혀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대검 예규에는 존중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입장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뭐 중단할지 아니면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의자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까지 좀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들어온 거예요. 물론 말은 중앙지검에서는 미리 출두 요구를 했다, 임의 제출 요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 계속 의견도 또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는 기소할 만큼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이 한동훈 검사장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아마 다소 좀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들어간 것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여주는데 과격하게 보여줬죠. 먼저 입장 한번 밝히고 했어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과정을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나 이런 이유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한마디라도 밝혀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밝힐 의무는 없다 이거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김영준. 몸싸움도 보통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무협지 수준이더라고요. 그 서로 이제 아마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한 검사장이. 순식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정진웅 검사 입장에서는 그 수상하니까 그런 일들을 갑작스럽게 했겠죠. 최대한 어떤 면에서는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상대편이
자기가 판단할 때 좀 변칙을 한다. 이걸 잘못하면 이게 무위로 돌아간다고 싶으니까 이제 돌발 행동이 일어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이유 있는 어떤 몸싸움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정당성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기소하지 마라, 수사 중단해라 했기 때문에 한동훈 그 연구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리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근거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충돌하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뭐 상임위에 들어가서 뭐 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건 좀 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데 대해서 법무부나 이런 그 말하자면 이 사건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해서 양해가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좀 점잖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적 감정인지 뭐 공무수행인지 판례를 썼는데 사실 이것은 공무수행이라고 보기에는 오늘 한 행위가 조금 심했다는 것이죠. 공무수행을 하는데 깡패 잡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깡패 잡을 때는 원래 이렇게 하죠. 검사나 경찰이나 바로 잡아서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을 하는데 이분은 상대가 깡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적 감정에 지금 좀 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의 뒤에 고향은 어디고 그리고 전 근무지는 어디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진웅 부장검사와 지금 이성윤 서울지검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캐고 있다는 것이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한동훈도 지금 그 한동훈 검사장도 윤석열 총장과 친하다는 것 그것을 갖고 국민들이 뭐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오늘 행동은 조금 검사의 행동으로서는 지나치지 않았나. 지나쳤다고 본다면 사적 감정이 많이 실린 것이다.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에 결론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기소도 하지 마라. 수사도 하지 마라는 심의위원회에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강제 수사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다툼이 벌어졌고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것은 사적 감정이 있구나. 억지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검찰에 찍히면 저렇게 되는구나. 감정 상하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국민들은 검찰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검찰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검사입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지금 정진웅 부장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뭐 제가 볼 때 한 3막이 흘러온 건데요. 1막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를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은 부정했고 그런 뭐 녹취 파일의 존재도 부정했던 그런 단계가 있었고 2단계는 이동재 기자가 이제 구속이 되고 또 수사심의회가 열렸고 그럼 이 3막에 왔는데 실제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호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 오늘과 같은 일은 이제 서로 간의 이 불신의 생각들 서로의 이 관계가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제 뭐 어떤 그 일반적인 범죄 현장에서는 오히려 저런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검사들 사이에서 저런 단계까지 갔다는 거는 암만 해도 지금 이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게 감정도 같이 에스컬레이트가 돼가지고 그런 것에 충돌이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피의자에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권력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또 검사장 출신이니까 좀 더 협조적이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런 충돌이 오히려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성범 의원, 검찰 출입도 하고 그랬는데 검찰에서 이런 일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참 이게 참 완전히 이제 정당 이상의 정치판으로 변했다는 뭐 증거가 나타난 건데 저는 그래서 야 이거는 저 추 장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지점에서는 조금은 이걸 좀 수습할 필요가 있어요. 법무행정의 정말 최고 책임자로서 그분을 계속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윤 총장에 대한 부분도 난 뭐 이해를 하고 하는 건데 이건 장관께서 이 정도면은 좀 됐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주시고 총장과 뭐라고 해서 좀 검찰 조직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하고 참 어렵지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관을 쳐다보게 됩니다. 자꾸. 김성환 평론가 앞으로 전망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가면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동료 검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불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수사팀에서도 역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하는 태도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충돌 양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봐라. 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던 거 아니냐. 나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듣기가.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사들을 했습니까? 그럼 그 수사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결국 구속됐던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적절한 말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수사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훨씬 보기가 좋았을 텐데 예. 결국은 뭐 받아들이지도 않는 모습 보이다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위원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입장을 내놓기를 피압수자가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한 행위다. 그렇게 해서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다쳤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장에 다른 뭐 검사도 있고 또 수사관도 있고 그렇게 있지 않았겠어요? 증인들도 있을 텐데 만약 압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또 다른 혐의로 수사를 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처럼 허락을 받고 변호인한테 전화해서 변호인 입회시키는 것은 권리니까요. 그걸 막지 못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하고 그 부분을 덮쳤다 그러면 뭐 양측의 입장에 다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뭐냐면 그 정진웅 부장검사의 행위가 과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뺏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 행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사후에 법적 평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범죄 이후에 범인을 발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이기 때문에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면 자력구제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정진웅 검사가 뺏는 걸로 다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행위를 못하도록 막았다면 그럼 이거는 이제 독직 폭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업무 집행 과정에서 좀 더 나아갔지만 법률적 판단을 한다면 그럴 여지가 있는 겁니다. 뺏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거를 만약에 지웠다고 치고 지우려는 시도를 한동훈 검사장이 했는데 그것을 제지했다, 막았다, 어떤 신체적 제지를 하면서 그럼 그거 자체가 폭행이에요. 원래 거기까지는 정당 공무 집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양측이 아마 상당한 신경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내일 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